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현재 진행 중인 통일교 관련 특검 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니까 종교, 정치, 또 잠재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종교 단체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 어떤 권력 구조나 투명성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핵심 쟁점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주요 의혹들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하려 했다. 이 의혹입니다. 자료를 보면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2022년에 그 소위 건진법사 전성배 씨요. 전성배 씨. 그 사람을 통해서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고 했다는 거죠. 특히 6천만 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또 샤넬 가방, 이런 구체적인 품목이랑 가격까지 언급된 걸 보면요. 이게 그냥 흘려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구체성 때문에 특검도 이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건넨, 그러니까 뇌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대가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자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취임식 초청, 심지어는 언론사죠. YTN 인수 지원 같은 아주 구체적인 청탁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사업 지원 정치 행사 초청, 언론사 인수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선물을 넘어서서 통일교 본부 차원에서 그 ODA, 공적개발 원조 자금을 활용하려고 로비를 시도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다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 명품 전달 시도 의혹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조직적인 로비 가능성까지 보고 있다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그럼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나요? 특검 영장에 명시된 걸 보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가 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려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거나 건네려 했다, 이런 혐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주요 피의자는 누구인가요? 일단 한학자 총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성배 씨, 이 두 사람이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8일 이후에 경기도 가평의 천정궁, 통일교 본산이죠. 거기를 포함해서 서울 본부 또 관련자 자택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고요. 압수수색 범위가 정말 넓었군요. 네, 심지어는 기획재정부 같은 정부 부처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아마도 그 ODA 관련 의혹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수사가 정부 부처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니 정말 파장이 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치권 연루 의혹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자료에 나오는 윤핵관,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인물들 관련 내용인데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랑 전성배 씨가 2022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에 윤 씨는 변함없이 권,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정치 개입 논란으로 번질 소지가 아주 다분해 보입니다. 바로 그 문자 내용 때문에 이제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권 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군요. 네. 특검은 단순히 이 문자 내용을 넘어서서요. 혹시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정치 자금을 줬는지, 아니면 신도들한테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조직적으로 유도했는지,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자금이나 당원 가입 유도까지요. 네. 거기다가 또 통일교 관련 인사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의혹까지 더해져서 정치권 로비가 상당히 다각도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정말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해서 통일교 내부 반응은 좀 어떤가요? 자료에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고 나오던데요. 네, 예상대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학자 총재는 압수수색 직후에 특검이 하늘을 모독했다, 이런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요. 수백 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항의 집회를 열고 통성 기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모독했다.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교단 공식 입장은 일단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행위다.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입장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특검은 김 여사 관련 그 명품 전달 시도 의혹에서 출발해서 ODA 사업이나 YTN 인수 같은 어떤 이권 개입 시도, 그리고 정치권 로비나 수사 무마 시도까지 정말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의혹들을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통일교 특검 수사, 이게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좀 얽혀서 작동할 수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참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요. 이걸 지켜보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 정치나 경제 영역에서 활동을 할 때 그 영향력 행사의 적절한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 경계 설정이 참 어렵죠. 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활동들을 좀 투명하게 감시하고 또 견제할 만한 충분한 장치를 정말 잘 갖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